부산의 이제 도로 위에 운전자를 위협하는 지뢰. 최근에 발생한 이 지긋지긋한 비. 베테랑 운전자들까지 공포를 느끼게 만든 포털과 싱크홀 얘기. 작은 구덩이인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오늘도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김한식 기자와 안수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안일기 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분 이렇게 같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주제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지가 궁금한데. 그럼 이 올릴 수는 없고요. 너무 커서. 좀 올려보세요. 아, 예. 이제 그 부산의 이제 도로 위에 운전자를 위협하는 지뢰. 지뢰. 네. 지뢰의 특성이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고 뭐 지나갔을 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게 지뢰의 특성인데 부산 도로 뭐 전국적인 문제인데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뢰는 어쨌든 땅에 있으니까 네. 포트홀과 싱크홀을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아, 네, 그렇죠. 지뢰의 정체가 이제 포트홀과 싱크홀입니다. 지뢰. 근데 좀 재미가 없네요. 그죠? 뭔가 좀 팍 터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발생한 이 지긋지긋한 비. 이게 뭔가 이 지뢰밭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집중호우가 워낙 또 많이 내려가지고. 네.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네. 너무 많이 왔습니다. 베테랑 운전자들까지도 운전의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포트홀과 싱크홀 얘기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폭우가 쏟아졌던 해운대구 청사포 피해 현장입니다. 도로가 내려앉고 집이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 피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주민들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된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데서 오페이스 공사를 하고 딱 바로 몇 개월 만에 두 번이 지금 역류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집에는 물 두 번 들고 저쪽에도 물이 막 밑에서부터 펑펑 펑펑펑펑펑 올랐다. 자,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다뤘고 저희가 뭐 보도나 또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다뤘던 이 포트홀과 싱크홀. 특히나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사고도 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피해 사례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정말 10년에 한 번, 뭐 100년에 한 번, 뭐 1000만 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데 거의 일상다반사처럼 이제 도로에 구멍이 뚫리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자세히 오늘 좀 비하인드 썰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래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넘은 부산 노후 하수관 내 속이 궁금해. 네, 장맛비 내린 뒤 도로 움푹움푹 부산 포트홀 싱크홀 비상. 부산 지역 폭우 때 발생한 포트홀 753곳. 시 복구 예산 지원. 네, 긴 장마에 도로 위 지뢰 조심. 부산 지역 싱크홀 빈발 위험 천만. 자, 부산 지역의 포트홀과 싱크홀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봤는데 사실 기사들을 뒤져보면 그 이전부터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집안 침하 문제가 노후된 하수관에 있다는 기사들도 보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싱크홀과 포트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집중호우가 3차례가 내렸는데 그때 뭐 곳곳에서 산사태나 이런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일단 도로 쪽으로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포트홀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포트홀이라고 하면 이제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들, 네. 뭐 구멍들 말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이제 무려 이제 753곳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발생했는데 이 면적으로 치면 4,553제곱미터의 면적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트홀의 면적만 4,000제곱미터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헤드라인 읽어드렸듯이 정말 위험천만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포트홀이 750개가 넘으면 하나하나 보수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뭐 작업이 끝났나요?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우선 이제 아스콘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응급 복구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구해 놓으면 이제 미관도 해치고 또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이제 다시
다시 파여서 이제 2차 피해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복구를 이제 완벽한 복구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복구를 하려면 비용도 상당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탈곡기님 그렇죠. 예산을 예. 한번 좀 예산의 짚어주시죠. 측면에서 보면 2019년에 포트홀이 하루에 몇 개가 생겼을까요? 평균? 본인이 조사를 하시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맞춰보라 이 네, 얘기죠? 퀴즈입니다. 아, 그러니까 1년을 쭉 평균을 내봤을 네, 때 하루에 평균 몇 개 생겼을까요? 구군도 시도를 합쳤습니다. 15개. 하루에 15개를 360을 너무 많지 않아요? 그 두 분이 거의 근사치입니다. 그 정도 나와요? 2019년에 5,664개. 엄청나군요.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만 753개 생겼으니까 네. 작년 전년 대비에 거의 한 8분의 1이죠. 그렇죠.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게 생겼으니까 아마 올해는 나중에 집계를 보면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예산 절삭 포장을 위한 추가 예산 2억을 이제 부산시가 지원을 한다고 밝혔고 행안부에 이제 도로 함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안 탐사 공동 복구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조사 대상 확대를 위해서 행안부에 국비 40억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까지 또 태풍이 있고 그렇죠. 또 폭우가 또 맞아요. 있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포트홀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생겨요 이거? 그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게 도로를 개설하고 오래되면 아스콘들이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과적을 한 차량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그래서 이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 아스콘 자체가 약해지고 과적 차량이 지나다니고 이런 이제 현재까지는 거의 이런 형태로 발생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미리 보고 피해 가려다가 뭐 차선을 넘게 되거나 이런 상황도 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네네. 빨리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포토홀이 위험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차량이 달리다가 포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지나가면 타이어 파손이 그렇죠. 돼서 이렇게 제어 능력을 잃으면서 주변 차하고 충돌이라든지 뭐 반대편 차선을 넘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핸들을 급하게 조작해서 이렇게 옆 차선으로 가면서 주변의 사고로 좀 이어지는 실제로 몇 년 전에는 그 포토를 지나던 화물차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포토를 지나면서 이렇게 핸들을 틀려서 마주오는 승용차를 부딪혀서 사람 한 명 죽는 실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구덩이인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다고 그냥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예. 좀 그 예산 문제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돼야겠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좀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홀보다 무서운 것 바로 싱크홀인데 포트홀과 싱크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 안승민 기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뭐 명확하게 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일단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개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것. 이거 하나 공통점인데. 그건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네. 그 포트홀은 이게 아스팔트가 쉽게 얘기하면 특정 부위가 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홈이 생긴 거고요. 싱크홀은 도로가 자체가 무너져 아스팔트하고 함께 주저앉은 내려앉아 버리는. 네, 내려앉은 그런 것. 그 차이죠. 지난번에 도시고속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좀 상당히 큰 게 그렇죠.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부산 그 도시고속도로 이제 일명 번영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심에서 이제 그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방향에 그 원동에서 서울 방향 한 200m 지점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네. 가로 2m, 세로 1m, 깊이는 무려 5m입니다. 빠지면 자력으로 나오기가 불가능하죠. 당시에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정말 차량이 한 대라도 빠졌다면 정말 아찔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드러났을까요? 근데 이제 싱크홀은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지하수가 빠져나간 자리, 안 그러면 이제 상수도관이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면서 그 흙을 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공간이 생기는 집안이 내려앉는 그런 건데 자연적으로 오랜 기간 이런 게 상황들이 진행돼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도로에 대한 조사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앞서 포트홀이 1년에 뭐 5천 몇 개씩 발생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싱크홀만 놓고 봐도 수시로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걸로 봐서는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16년 8월에는 이제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예. 지금 큽니다. 지름 5m, 깊이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도 싱크홀 3개가 잇따라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제 오래 전부터 이 싱크홀 자체는 오래 전부터 그렇죠.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포트홀도 보면 최근 5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내내 거의 수치가 비슷하거든요. 싱크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수치가. 치마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거의 다 이제 아까 번영로처럼 이제 벌어졌던 지역들 인근에서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런 집안 치마가 예상되는 곳들을 딱 집어서 보면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타겟을 삼아서 좀 예측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워낙 이 싱크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어떤 장비를 특수한 장비를 도입을 해서 맞아요. 뭐 도로 차 조사를 전에 하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봤죠. 국내 최초로 도입한 탐사 장비였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집안 아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집안 아래를 그 장비가 훑고 지나가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집안 아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하 추가 레이더를 탑재한 최첨단 탐사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작된 차량 일체형 탐사 장비입니다. 총 25채널로 도로 차선 전폭을 1회 탐사로 차선 전폭을 탐사를 할 수 있고요. 15km, 20km 탐사하던 탐사 속도를 지금 50km, 60km 이상까지 탐사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하 2m 깊이까지 조사가 가능한 차량 탑재형 지하 추가 레이더는 도로를 따라가며 1차 탐사를 실시합니다. 어떤 원리로 엑스레이인가요? 어떤 이게 원리로? 차량 일체형 탐사 장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게 도로를 따라가면서 1차적으로 탐사를 하고 싱크홀 의심 지역이 발견되면 이 핸드형 레이더 장비가 투입이 돼서 확인 작업을 한 차례 거친 뒤에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레이더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저는 이제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레이더가 나오는군요. 집안 치마, 뭐 포트홀도 마찬가지고 싱크홀이 지금 어쨌든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집안 치마가 참 전국에서도 많이 발생할 텐데 유독 우리가 이제 부산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부산의 사례들이 참 많이 접합니다. 네. 유독 부산에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노후화 수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 전국에 이제 노후화 수관이 40%인데 전체가 부산은 65%. 예. 여기서 노후화 수관이 20년 이상 된 노후화 수관을 말합니다. 노후화 수관이 많은 것도 반복되는 집안 치마의 원인. 이게 뭐 그러면 65%면 전체 하수관의 절반 이상이 그렇죠. 노후 하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부터 모선적으로 노후화 수관 그 400km 대상으로 뭐 정밀 조사할 예정인데 뭐 추정 예산은 24억 5천만 원으로 국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제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 도로 위로 막 물 솟구쳐 올라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로 침수돼가지고 주민들 불편해하고 이 다음 날 되면 이제 하수관 상수도감이 문제였다, 낡았다. 그래서 부산 전역에 몇 군데가 되고 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다 뜯어서 고칠 수도 없고 말이죠. 결국에는 땜질식 처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5개년 계획이든 뭐 세워서 5년 단위로 해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폭우 때 속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우리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뭐 예산 연말에 예산 소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유 없이 도로를 다 뜯어내고 보도블록도 뜯어내고 갈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뜯어내는데도 이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2018년 이제 모 기사 봤더니 봄비에도 발생을 하더라. 근데 이제 대형 폭우가 아니더라도 부산의 도로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일단은 상하수도관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운대 좌동 같은 경우에도 다들 뭐 해운대 신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뭐 15년, 20년이 다 된 마당에
거기에 설치된 관로조차도 그만큼의 기한이 지났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99억 어쨌든 연간 2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을 쓰는데 뭐 정확하게 즉각 발생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방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간 뭐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기본 원인부터 찾아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근본적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근데 이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적은 돈입니다. 아, 적어요 이것조차도? 12 더하기 구급비 합쳐서기 때문에 시도로 구군도로 다 합쳐서 예산이기 때문에 적다는 걸 계속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억은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네네네. 2016년에 199억 5천만 원이었다가 2019년에 보면 165억 9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매번 이 바운더리 안에서 돌고 있다는 점을 보면 물론 올해는 좀 늘겠죠. 이제 포토홀 대량 발생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고민해봐야 겠단 말이죠. 결국은 외국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정말 통째로 빠진다. 그렇죠. 뭐 사람이 지나가는데 통째로 도로 빠진다.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관련 예산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산시 예산 비율을 보면 극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금액이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신고를 발생하기 전에 이게 막을 수 있는 예방 작업들을 좀 하는 것도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할까 싶습니다. 자, 포트홀의 위험성 그리고 싱크홀의 위험성과 뭐 원인이나 이런 문제점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위험성을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아마 실감하지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변 어디서든 그런 위험이 잔존해 있다는 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구멍 하나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산 기자회견의 마무리는 기자들의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 부산 포트홀과 싱크홀 문제는 조짐이다. 네, 이 사전에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개의 뭐 작은 사고가 있고 그 뒤에 큰 사고 나고 이런 식의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조짐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홀이나 싱크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큰 재난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고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안수민 기자. 네, 말 그대로 구멍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도로 관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을 잘 메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포트홀과 싱크홀 문제는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된다. 어렵게 가세요. 이제 그동안 이제 땜질식으로 이제 포트홀, 싱크홀이 생기면 메우러 가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 사전에 여기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제 이것을 좀 사전 방지하는 위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내세웠습니다. 포트홀과 싱크홀은 안전이다. 국민 대부분이 차를 타고 걸어다니고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포트홀과 싱크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시각을 바라보고 다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전이다. 자, 이번 주제는 싱크홀과 포트홀이었는데요. 오래된 물건은 고쳐 쓰고 보수를 하면 되지만 이 도로의 문제는 사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들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의 복구도 중요하겠지만은 물론 행정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들 예산 반영하고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좀 더 멀리 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주제 그리고 재미있는 입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